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 떼레비를 사랑해주시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정성산 떼레비 광고 봐주시는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성산 떼레비 가열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정성산 떼레비 긴급 편성. 유엔과 미합중국을 움직인 위대한 탈북민. 정성산TV 긴급 편성. 유엔과 미합중국을 움직인 위대한 탈북민 리정호 동지에 대한 이야기를 가열차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귀 쫑긋 쫑긋이고 잘 들으시라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북한의 고위망명자이죠. 북한 김정은이의 39호실 당 자금을 쥐락펴락하던 사람. 북한 김정은이의 그 당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으며 또 어떻게 벌고 있으며, 한마디로 김정은 당 자금의 그 뿌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2014년도에 한국으로 망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성택 처형 이후에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한 경악을 일으켜서 한국으로 이제 망명을 했다가 다시 이제 2016년도에 미국으로 갔습니다. 실은 미국으로의 재망명은 어떻게 보면 미국 정부가 굉장히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해서 모시고 간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겠습니다. 리정호 씨는 북한의 39호실 당 자금을 관리하는 39호실 고위 간부였습니다. 한국을 거쳐서 2016년도 미국으로 망명한 전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 관리 리정호 씨는 그동안에 많이 알려지진 않았어요. 아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에 대한 정보의 가치가 워낙 크고 그 김정은의 자금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디테일하게 알고 있어서 그 몇몇 언론에만 좀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좀 확인한 바로는 이제는 뭐 이야기해도 된다. 그리고 또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니까 미국의 뉴스의 언론들하고 인터뷰한 기사들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리정호 씨 이야기를 할 건데, 39호실에서 주로 이분이 했던 거는 북한의 대표적인 외화벌이 기관인 대흥총국의 선박무역회사 사장, 무역관리국 국장, 금광경제개발총회사 이사장, 그리고 망명 직전에는 중국 다롄주재 대흥총회사 지사장을 지냈으며, 2002년도에는 당 자금을 워낙 많이 벌어다가 충성을 한 그것이 공로로 인정돼서 북한 최고의 노력 영웅 칭호를 받았습니다. 리정호 씨는 특히 중국, 러시아, 일본 기업들과 연계해서 광물, 원유, 수산물 등을 거래했고, 홍콩 자본을 끌어들여서 북한 서해에서 석유를 탐사하는데, 석유 탐사를 위한 그 홍콩 자본을 끌어들여서 석유 탐사하는데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앞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김정은 당 자금은 뭐 손금 보듯이 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30년 동안 39호실, 그러니까 노동당 직속 중앙기관에서 이 주로 당 자금을 만들고 당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는데, 98년부터 2004년 사이에는 7년간 39호실 대흥총국 무역관리국 국장을 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김정일이가 직접 임명을 해서 북한 조선노동당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금강경제개발총회사 이사장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뭐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분의 그 최고의 직함이지, 이분이 아마도 그 북한의 경제 관료로서는 제일 높은 급입니다. 이정호 씨가. 이정호 씨가 왜 유엔을 움직였고 미국을 움직였는지 그게 소상히 나와요. 이분은 장성택 처형 이후에 그 어린이들이 보는 앞에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무참하게 고사기관총으로 쏴 죽이는 그 현장에 있었으며 그것을 보고 더 이상 나는 조선에 있으면 안 되겠다. 여기 있다가는 나도 언젠가는 장성택처럼 죽을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으로 탈출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전에는 이분은 북한에 대한 애국심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하물며 외국에 나가서 뭐 5달러짜리 하나 사 먹어도 야 이거 5달러짜리면 그 일반 노동자들 뭐 이 석 달치 월급인데 그러면서 돈 아껴가면서 또 북한에 대한 경제 발전에 대한 그 미래를 설계하고 이 홍콩이나 뭐 싱가포르에 있는 부자들을 설득해서 북한으로 투자 유치도 해왔고 그러니까 노력 용치용까지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분의 북한에 대한 애국심은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그 김정일이가 고난의 행군의 시기에 당 간부들부터 솔선수범하자 그래서 이분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달러와 또 해외에 있는 지인들을 통해서 달러를 좀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북한에다가 헌금을 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북한의 붉은 자본가였지, 붉은 자본가. 주로 이분이 했던 거는 이제 39호실에서 하는 당자금 관리와 그 다음에 핵심적으로 한 거는 아무래도 무역 거래를 하다 보니까 해외 일을 많이 했습니다. 39호실에 대한 소상한 정보를 아주 구체적으로 밝혔어요. 39호실은 보통 그 국가 지도자의 통치 자금을 관리하고 외화벌이 생산과 무역을 지도하는 곳이며 그 외화벌이의 총 본산인 39호실에는 수십만 명이 일하고 있고 북한은 노동당이 모든 국가의 부분을 지도하는 특수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선노동당 39호실은 그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기관들과 각 도시군의 정연한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중앙기관에는 금강총국, 대흥총국, 대성총국, 대성은행, 대외건설총국 등을 비롯해 모란지도국, 선봉지도국, 대경지도국, 유경지도국, 낙원지도국 등이 있으며 회사로서는 외국 선박 대리회사 조광천명, 알런이라는 회사가 있었고 39호실의 정책 지도만 받는 이 능라총국, 운하총국, 828 무역회사 등이 있었으며 한마디로 39호실은 중앙기관의 모든 외화벌이의 업체의 총 본산이며 여기에 이 39호실의 중앙기관장들과 위에 책임자들 이 사람을 포함한 리정호 씨를 포함한 그 책임 인사들의 직급은 규모에 따라서 장관급에서 차관급 대우를 받았다. 뭐 말 다 했죠. 그렇게 달러를 벌어 들여오니 뭐 김정일이나 김정은이가 뭐 그 직함 하나 못 주겠습니까? 그런 대우를 받고 살았으며 북한의 열악한 경제난을 어떻게 하든 해결해 보려고 이 30년 동안 불철주야 뛰어다녔는데 장성택이를 딱 죽이고 그 장성택 처형때 자기 가족들 또 다른 당간부들의 가족들도 보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경악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김정은 측에서 내가 더 이상은 일할 수가 없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망명을 했다고 합니다. 주로 이제 외화벌이에 대한 상세한 기능과 역할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수백 개의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 이 39호실이 하나의 요왕벌처럼 조직을 거느려서 외화벌이에 대한 달러를 조직적으로 해가고 있으며, 실은 39호실이 그전에는 마약도 팔고 가짜 담배, 위조 지폐도 팔았지만 이후에는 큰 그림을 위해서 그런 가짜 지폐나 마약 같은 거는 판매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게 이 사람 이야기입니다. 금강개발총회사라는 회사가 이제 유엔 제재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39호실에서 이 동남아나 중국을 통해서 수많은 통치 자금과 그 다음에 그 사치품에 대한 이 조직적인 그 밀수를 하는 금강경제개발총회사에서도 이 사람이 일을 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금강경제개발총회사는 39호실 소속은 아니나 다만 39호실 성원으로서 홍콩 회사에 투자를 유치하고 회사 설립과 발전에 대한 제안을 김정일 또 혹은 김정은에게 수시로 보고를 했으며 달러가 되는 사업이라면 김정은이는 그 자리에서 사인을 해줄 만큼
금강경제개발총회사가 이 북한 국방위원회 소속으로서는 막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홍콩 안중 국제석유회사와의 합작회사인데 회사의 명칭은 KKG. 그래서 그 KKG가 홍콩의 자본을 가지고 북한 그 서해 지역에 있는 석유 탐사를 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더라고. 그리고 석유 탐사를 이제 하고 그 외에 이제 300메가와트짜리 화력발전소를 한 6기를 건설하도록 합의했으나 진척이 되지 못했고 당시 발전소 6기의 금액은 15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러저러한 사정 때문에 못했다고 합니다. 북한의 수출품에 대해서 소상히 밝혔어요. 주로 북한의 수출품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북한의 수출 규모를 보면 주로 석탄, 철광석, 수산물 등이며 이로 인해서 자원을 수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북한의 수출 규모는 1년에 약 30억 달러에 달하며 그중 광물 수출이 차지하는 비용이 45%에 달한다고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탄광에 대한 노동 환경도 아주 안 좋다고 증언을 했어요. 석탄 생산은 2008년 중국이 올림픽 이후에 석탄 수요가 급증하자 너도 나도 북한 석탄 수출에 매달리면서 그 규모가 엄청났으며 그 탄광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어린 꽃제비들도 강제로 데려다가 밥은 먹여주면서 석탄 생산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그 중국이 하도 싼 값에 석탄을 사가니까 여기에 이제 정신이 팔려서 광부는 없고 하다 보니 꽃제비들을 수천 명을 들다가 광산에 몰아넣어서 노동 착취를 하면서 석탄을 생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때 북한 당국은 이 무연탄 수출에 대한 그 쿼터제를 실시했는데 2008년부터 국가 수출 계획을 연간 500만 톤으로 고정했는데 그 이후에 2008년도에 고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노동당 행정부가 이제 장성택이죠. 장성택이가 앞장서서 무연탄 수출을 늘림으로써 2013년 무연탄 수출량은 약 1천만 톤 이상으로 높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노동당 행정부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이 진행됐고 장성택 처형 이후에도 북한의 무연탄을 싸게 팔아먹은 조선노동당 행정부는 여전히 그 숙청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북한의 이 무연탄 생산에 대한 그 위전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밝혀주는 내용이죠. 그 리정호 씨의 그 망명으로 북한의 이제 유엔과 미국 국무부, 미국 정부는 이 리정호 씨로부터 북한의 통치 자금이 어떻게 벌어들이고 있으며 그 규모는 어떤 거며 그거에 대한 실태, 루트, 그 다음에 해외 관련된 거래처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유엔이나 미국 정부가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엔의 대북 제재의 그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지금 하고 있는 불법 환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치품에 대한 그 리스트를 작성해서 사치품 수입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분의 공로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또 이분은 아주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탄광 광산들이 지금 직격탄을 받았고 그 피해자는 뭐 수십만 명에 이를 건데, 왜냐하면 우선 전기가 돌아가지 않고 이 대북 제재를 통해서 그동안에 달러가 1년에 뭐 50억 달러 이상씩 막 벌어들이고 하던 게 거의 반의 반토막, 4분의 1로 막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북한의 지도부는 패닉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부분 광산을 움직이는 또 광수출을 담당하는 게 이제 인민군인데, 군 회사들은 지금 유엔의 이런 대북 제재로 비롯해서 석탄을 수출해서 일부는 당에 바치고 일부는 군인들의 식량, 뭐 군복, 또 그다음에 뭐 군수품 조달에 썼는데 이 대북 제재가 막혔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군수 산업과 북한의 군은 아주 패닉 상태며 이대로 이 과정이 지속되면 아마 북한 체제의 뿌리가 흔들릴 거다라고 이제 증언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쓰이는 대부분의 오일은 러시아 극동 지역의 블라디보스토크 항과 나호드카 항을 통해서 또 중국에서 탱크선으로 수입하는 것들인데,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원유 수량은 매해 20만 톤에서 30만 톤 규모로 수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탱크선을 이용해서
매해 5만 톤에서 10만 톤 정도의 가솔린을 수입하고 있다고 밝혔고, 그럼으로써 그 돈이 그 기름들과 그 오일이나 가솔린이 이제 북한 이 달러로 이제 환전이 돼서 그 중간상들이 이제 평양이나 주요 도시들의 기름을 푼다 이건데, 그러면 그 기름 수입하는 것 자체가 공급해주는 그 나라 자체가 유엔 제재 대상인데 어떤 나라가 하느냐 하니까 딱 찍었어요. 북한에서 이 러시아산이든 중국산이든 그 원유를 가지고 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싱가포르 회사와 계약을 하고 싱가포르 회사가 러시아 회사하고 계약을 한 것을 가지고 이중 계약을 하는데,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계약을 해준 것을 싱가포르 명을 받고 가서 이제 배로 북한에 들여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해상에서 왜 유엔이 그토록 해상 환적의 그 북한의 그거를 아주 박살내려고 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싱가포르에서 들여오는 그 원유량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싱가포르 회사들에 대한 이 리스트는 다 유엔에 보고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망명하던 2014년도에는 장성택을 비롯한 고위급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초용과 숙청이 있던 매우 살벌한 시기였습니다. 그때 보면은 그 본인들은 물론 그 축군들과 가족들, 심지어 어린 자식들까지 포함해서 수백 명을 고사총으로 초용했고, 또 그와 연루된 수천 명의 사람들을 숙청하는 매우 잔인한 시기였습니다. 그때 제가 함께 알고 지내던 여러 명의 고위급 간부들도 끔찍하게 고사총으로 처형됐고, 또 우리 자식들이 알고 있던 친구들도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우리는 그런 광경을 목격하면서 강한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유엔과 미국을 움직인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 아새끼의 이 달러를 차단하는데 일조를 한 전 39호실 고위 당간부인 리정호 동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정호 씨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또 후에 해드릴 텐데요. 이런 탈북민들이 미국에 가서 증언을 함으로써 북한 김정은 정권의 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이정호 씨는 지금 미국에서 북한 경제 관련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유엔과 미국 정부는 이정호 씨의 증언에 굉장히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정성산 텔레비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여러분, 미열고